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제 낚시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선택입니다. 제가 낚시를 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떡붕어 낚시, 그리고 할 거면 저는 전통 바닥 낚시를 할 겁니다. 예전 스타일 그대로. 봉돌의 부력을 조절하지만, 최대한 맞게 조절하지만 봉돌을 바닥에 붙인,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형태의 낚시를, 봉돌을 바닥에 붙인 그런 형태의 낚시를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우리 전통 낚시를 해보고 싶은 것이 제일 큰 이유고요. 그 외에 굳이 개량형 낚시를 할 거면, 혹은 퓨전 이런 걸 할 거면, 굳이 이건 효율성 문제잖아요. 얼마나 많이 잡느냐, 잘 잡느냐. 이거 할 거면 제가 익숙하게 할 수 있는 떡붕어 낚시를 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멋을 위해서, 전통을 위해서, 풍미를 위해서 낚시한다면 저는 전통 붕어 낚시를 할 겁니다. 옛날 스타일에서 크게 다르지 않게. 찌 맞춤은 옛날보다는 좀 섬세하게 하겠죠. 그렇지만 전통 낚시 그대로 할 겁니다. 그거 아니면 저는 떡붕어 낚시 할 겁니다. 다른 거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잡고 많이 잡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왜 어떻게 해서 잡혔는지 알면서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는 떡붕어 낚시보다 저는 좋은 게 없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낚시는 개인차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력 좋은 사람이 무조건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기법을 구사하는 사람, B라는 기법을 구사하는 사람, C라는 기법을 구사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세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가지의 낚시 방법 혹은 낚시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효율로 따지면 이게 1번이에요. 이게 2번, 3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시인이 C라는 사람이 제일 낚시를 잘한다. A는 낚시를 잘 못한다. 그러면 A보다 C의 조과가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만큼 개인차가 많이 나는 것이죠. 하지만 동일 능력치에서는 떡붕어 낚시가 최고입니다. 하이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엔드. 최적화되어 있고 계속 최적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르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속도는 속공 낚시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예민함도 채비에 따라서 그게 더 예민하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사선 낚시 같은 것도 있죠. 그렇지만 상황을 읽고 대응해서 맞춰 들어가는 낚시는 떡붕어 낚시가 최고입니다. 이게 떡붕어 낚시의 가장 큰 장점이고, 그래서 제가 이 낚시를 합니다. 낚시터가 달라지고, 우리가 낚시할 때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죠. 낚시터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혼잡도가 다르고 그 다음에 시간대별 변화가 다르게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낚시터는 더 잘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다를 수 있죠. 또 그날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죠. 혼잡도에 따라서 조과의 차이가 납니다. 시간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떡붕어 낚시를 잘 구사하면 이걸 다 읽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잡아냅니다. 단시간의 조과나 특정 상황의 조과는 경우에 따라서 다른 낚시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 평균 연중 낚시죠. 1년 내내 다니는 낚시에서 내가 낚시하면서 고기를 잡아낸 능력을 따져보면 월등합니다. 여러 다양한 낚시터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월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찌를 통해서 상황을 읽고 맞춰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구사하는 떡붕어 낚시는 궁극의 효율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동일 낚시 실력이잖아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동일한 능력이면 낚시 방법에 따라 조과의 차이가 나죠. 이럴 때 보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걸 꾸준히 해서 우월한 능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우월한 능력에 낚시 방법이 이제 쌓인 거죠. 차이는 더 극명하게 납니다. 실제로 그 낚시터에서 고수들은 표를 안 내서 그렇지 자기 옆에 있는 사람 하루 종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게 만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요. 적당히 그냥 즐기면서 낚시를 하는데 독한 마음 먹고 해버리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날 낚시를 해도 안 한 것과 똑같은 그런 정도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낚시 잘하는 사람 옆에 가면 그렇습니다. 고기가 많으면 뭐 나한테도 좀 오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옆 사람이 여유를 가지고 해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낚시의 묘미는 뭐냐 하면 입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떡밥 만들기, 밥 달기, 투척, 찌의 움직임, 이 중에는 목내림과 되돌림이 있죠. 이 과정 모든 것을 통하여 입질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채비라는 세팅이 들어가죠. 사람의 능력도 들어가는 것이고, 보통 낚시에서 이런 과정들 자체가 모든 낚시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떡붕어 낚시는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어느 정도 보셔야 되냐 하면
채비가 10%, 밥 만들기 10%, 밥 달기 10%, 투척 10%, 찌의 움직임이 10%. 이런 식으로 이게 합쳐져야 50이 돼요. 그 다음에 이 50에다가 계속되는 변화에서 이 10을 20에 맞춰서 끌어올려야 돼요. 채비가 부족한 것들 보완해서 20에 맞도록 끌어올려야 되고, 떡밥 만들기도 끌어올려야 되고, 밥 달기도 끌어올려야 되고, 계속 끌어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찌도, 이 과정도 10이 아니고 찌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20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다 맞아떨어지면 100점이 되는 것이고,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뭐 50점도 안 될 수도 있죠. 50점과 100점의 차이의 조과는 엄청납니다. 옆에 앉아서 한 마리를 겨우 잡거나 할 때 옆 사람은 폭조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낚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떡붕어 낚시가 진입장벽이 높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걸 보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막상 내가 하려고 하면 알아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입장벽이 높아졌어요. 근데 사실 우리 전통 낚시할 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도 있겠죠. 있지만 우리가 이 낚시를 너무 어렵게 이해하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암기해서 낚시하려고, 이거 제가 봐서는 주입식 교육의 폐해입니다. 이 낚시를 외워서 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폐해입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사항과 가장 기본적인 기술만 가지고 연습을 하면서 이해해 나가면 돼요. 즐겁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하게 되냐 하면, 단기간에 고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짧은 기간 안에 낚시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없을까? 하우스도 가고 관리터도 가고 노지도 가면 거기서 내가 잘 잡아낼 수 없을까? 그러면 정보를 내한테 막 구겨 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해도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몸도 숙련이 돼야 되고, 이해도, 몸의 숙달, 네, 그 다음에 경험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낚시는 계절의 영향을 받잖아요. 장소의 영향도 받고. 그렇다면 사계절을 한 곳에서 나보지 않고 그거에 대한 개념이 있을 수 없죠. 1년을 안 하고 낚시를 잘 할 수가 없죠.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고 그것에 대한 이해도가 좋아질 수도 없죠. 그러니까 실력이 빨리 늘 수가 없어요. 기능을 낚시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손이 빠르면, 뭐 체력이 좋으면, 운동 기능이 좋으면 도움은 되죠. 그런데 낚시는 그런 스포츠하고는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도가 중요하고 숙달이 더 도움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이해도와 경험치입니다. 이 낚시는 묘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묘수 떡밥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인터넷에 보면요, 무슨 뭐 희한하게 이름 붙인 떡밥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편의상 외우기 쉬우려고 제가 이름을 붙일 때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외우기 쉽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거지 묘수 떡밥이라고 제공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그렇게 하면 이 낚시는 망치는 거예요. 옛날에 그 경기 낚시 하는 분들 보면 비법 떡밥 레시피 이래가지고 자기 혼자 메모해 놓고 떡밥 갤 때 집에서 개서 오고 다른 사람 보여주지도 않고, 그럼 또 옆에서 또 보면서 어떻게 그걸 고기 잘 잡냐고 떡밥 좀 가르쳐 주라 그러면 내가 고생해서 개발한 건데 이거 알려달라 하면 안 되죠 이러면서 안 가르쳐 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 사람이 낚시를 잘 구사했겠지. 그 떡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거지 다른 사람이 그거 들고 한다고 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붕어가 뭐 떡밥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않아요. 자기가 먹기 편하면 먹는 거고 아니면 안 먹는 거죠. 떡붕어 낚시는 그렇게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떡붕어 낚시는 관찰, 해석, 적용,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통찰력이 좋아지면 낚시에 대한 이해도와 여유가 늘어납니다. 뭐 저도 이 낚시를 15년 정도 했는데 잘 못해요. 제 낚시 점수는 제가 보기에는 한 50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보다 잘하는 분들 당연히 많겠죠. 근데 제가 보통 낚시터에서 만나는 분들의 낚시 실력은 10점 내외입니다. 10점 내외. 자기가 하는 낚시가 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구사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보면 안타깝죠. 그래도 그 낚시를 오래 하고 있다는 게 더 신기해 보여요. 재미가 없을 텐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계속 그 욕심을 내죠. 낚시를 깊이를 추구하려 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해봐야 되고 더 큰 고기를 잡아야 되고 마리수를 뭐 특별히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데를 가야 되고 이래야 이제 해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을 어떻게 구사해서 만족스럽게 할까 이게 아니죠. 저는 이런 매력들 때문에 제가 이 낚시를 해요. 처음에 낚시를 하면서 상황을 읽고 거기에 대응을 하고 맞추었을 때 맞춘 그대로 낚시가 구사가 되는 그 매력으로. 그런데 이게 아니고 일정한 리듬으로 고기가 모여들고 꾸준하게 한 마리씩 따박따박 잡아내고 낚시를 정말 여유있게 구사하고 싶다면 저는 그냥 전통 바닥 낚시 그대로 할 겁니다. 이것도 떡밥 터치 잘 맞추고 하면 좋고 생미끼는 생미끼 장점을 이용하면 충분히 즐거운 낚시죠. 제가 보기에는 전통 바닥 낚시와 떡붕어 낚시는 서로 상충되지 않아요. 충돌할 일이 없어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떡밥과 채비 부분에도 충돌이 없어요. 그런데 내림이나 이제 이 크로스오버 형태 이런 낚시 개념들은 충돌이 됩니다. 충돌이 되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뭐냐 하면요, 이런 얘기들 하시죠. 바닥에는 내림, 띄우면 중층. 아마 떡붕어 낚시인 중에 이런 개념 가진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개의 개념이 충돌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띄우면 중층이라고 구사할 때 보시면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목내림과 되돌림. 실제로 중층 낚시는 이런 나지마 새질이죠. 나지마 새질이
이런 낚시도 있지만 목내림 중에 입질을 보는 한방향 낚시죠. 이거의 빈도도 굉장히 높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목내림이라는 구간을 보는 거죠. 이것도 구간을 보는 거고. 그러면 바닥에 했을 때도 구간을 봐야죠. 그래야 이 낚시가 한 맥락에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속꽃질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잘 보세요. 내림 낚시는 엄밀한 의미에서 목내림과 되돌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보면서 떡밥이 풀렸네요 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얼마만큼 목내림을 시키고 되돌림을 어떻게 시키고 속도는 어떻게 맞추고 뭐 그런 것들까지 하지 않아요. 왜? 오직 입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림 낚시와 중층 낚시는 서로 개념이 안 맞아요.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고요. 그러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두 개의 낚시가 서로 충돌을 하는데 이걸 두 개 같이 구사하면 이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발전을 하겠습니까? 하나는 목내림, 되돌림 다 보고 터치가 중요하고 구간이 중요하고 시간 맞추는 게 중요하고 이러고 하나는 오직 입질, 예민성 이런 데 다 하는데 이 두 개가 개념이 맞단 말이죠. 안 맞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낚시에 두 가지 개념이 충돌하는 거예요. 낚시가 발전할 수가 없죠. 여러분 여기서 낚시가 발전하려면 결국에는 이 충돌하는 두 가지 개념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한쪽으로 가야죠. 한쪽으로. 그렇게 안 하면 계속 그냥 영문도 모르는 낚시를 하는 거예요. 적당히 비벼 먹지 마세요. 목내림과 되돌림의 원리를 다 이용하고 또 턱밥의 터치, 풀림, 크기, 압력 이런 거 전부 조절해서 하는 낚시하고 입질만 쳐다보는 낚시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제일 먼저 내가 하는 낚시가 내림인지 이 떡붕어 헤라질이죠. 떡붕어 낚시인지 이거부터 구별을 하십시오. 구별을 하고 이 두 개를 비벼 먹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림과 속꽃질의 차이가 어쩌고 저쩌고 뭐 수심 측정할 때도 뭐가 다르고 그런 설명 열심히 했던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했는데 못 알아들은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중에 뭐가 더 좋다 나쁘다는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저는 선택했고요. 제 선택을 여러분이 뭐라 할 것도 없고 여러분도 알아서 선택하시면 돼요. 대신 이 낚시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 어정쩡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뭐 재미로 하는데 뭐 그렇게 진지하게 그렇게 하느냐. 재미로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안 받으셔야 돼요. 재미인데 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스트레스 받으시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진지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참, 이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2년 가까이 걸렸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발전하시는 분들은 발전을 하셨다고 봐요. 하지만 발전하지 않고 흥미를 잃어가거나 아니면 뭐 옛날로 돌아가거나 곁길로 새거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제 구독자가 지금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제 기준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은 결국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념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잡으시면 좋겠어요. 이 낚시를 제대로 하려면요, 태도부터 바꿔야 됩니다. 마음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개념이나 습관들을 버려야 돼요. 중고차 개조하면 남은 일은 수리비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하려면 차를 바꿔야 되죠. 똑같습니다. 적당히 하는 거 안 됩니다. 저도 낚시하다가 보면 컨디션에 따라서 뭐 힘들 때 예를 들어 보면 적당히 할 때가 있는데 어김없이 낚시를 망칩니다. 그렇게 하면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에는 고쳐야 되는 습관들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정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뭐 여러분들은 직접 못 봤지만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낚시가 생각보다 늘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이 편한 대로 해석하고 개념이 충돌하는 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 낚시는 어떤 낚시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낚시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어하는 분들이니까 잘 새겨보시고 여러분의 낚시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이 낚시를 잘 하기 위해서 바꿔야 될 태도와 개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풍이 너무 불어서 계속 하지도 못하겠어요. 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